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싱글벙글하고 벙글싱글한 하루를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달러가 녹고 있습니다. 인덱스 지수 나름 크게 하락하면서 91.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의 대부분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쭉쭉 녹아주면은 자산들이 계속해서 반사이익을 보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비트한 비트코인 다시 한번 전고를 갱신하고야 말았습니다. 6,300불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그와 동시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즉 이 월드컵에서 한국이 골을 넣었을 때보다 더욱더 박진감 넘치고 흥분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뉴스도 난리가 났죠. 비트코인 8천만원 돌파,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이라고 하면서 떨어질 줄 알았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하자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과세 방향이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이름이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였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의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현재 일률적인 기타 소득 과세보다는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거래세를 적용하되 시장이 성숙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만약에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게 됐을 경우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서 5천만원까지 사람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규모의 투자자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이익 금액이 많은 투자자들은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형평성에 맞는 방법이다라고 미디어는 설명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온라인상에서 떠들어봤자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방안들이 꼭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인 팻 토미 의원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이렇게 주식과 비트코인 등등이 강하게 급상승하는 것은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시그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실제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2월달 같은 경우는 1.7%였는데 3월은 2.6%, 4월은 아마도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도 마찬가지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조만간에 돈이 돌면 더 돌수록 물가 상승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 해지 수단으로 간주가 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미디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가 압박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적지 않나. 지금 기본소득제까지 토론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4차 경기부양책이 조만간에 또 나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연준 같은 경우는 토론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원한다라고 짓거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 긴축 정책이라든지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다 보면은 가장 고통받는 것은 서민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을 했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지금 이제 서민들보다는 기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독차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비트코인 가자. 만약에 비트가 지금보다 더욱더 높게 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인 케빈 메카시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 정책 당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이해해야만 한다. 비트코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가 앞질러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규제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미래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더욱더 잘 이해를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귀 할멈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범죄에 악용된다라고 비트코인을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나쁜 짓은 대형은행들이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대형은행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이면서 비트코인을 깠다. 여기에 대해서 전 CIA 국장 대행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범죄의 악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마귀 할멈
이 비트코인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중국과 속도를 맞춰야 되는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데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인사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장려 및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긍정적인 변화가 꼭 생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 DPO 직접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제가 이 IPO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IPO 했었는데요. 직접 상장이 맞습니다. 직접 상장은 말 그대로 이제 정해진 가격이 없이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수급에 따라 주가가 정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1470억 달러로서 골드만삭스보다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야, 이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겠는데 과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도 한번 질러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마이크로스트레지 기업 주식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었던 HSBC 대형은행인데요. 요놈들이 이번에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찡얼댔다라고 하는데요. HSBC는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 투자 채널에 관심이 없다. 암호화폐를 통해 가치를 얻는 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관심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레지 주식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고객들로 하여금 이 주식 매입을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이 건방을 떨었습니다. 중공의 머리를 조아리고 자금 세탁으로 벌금도 많이 모은 은행 주제에 니들이 감히 암호화폐를 우습게 봐. 나중에 비트코인이 HSBC 빠따를 좀 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얘네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리든지 말든지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부디 고객들이 HSBC를 버리고 다른 은행들로 넘어가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비트코인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노르웨이의 억만장자 중에 오이스테인 스페탈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부정하다가 또 다른 억만장자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모습을 보더니 마음을 바꿔가지고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팩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입장을 바꿨다. 주댕이는 청산유수예요. 주댕이로 억만장자가 된 것은 아닌가? 부럽습니다. 나도 억만장자만 될 수 있다면 저런 주댕이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후에 별다른 분석은 올라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분석가들이 7만 달러 가지아를 외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안에 7만 달러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특히 만약에 오른다면 내일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반대로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모두 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롱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개미들을 뚝배기 쌈 싸먹기 위해서 훅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과연 내일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개봉 박두 기대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총이 1조 1900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브라질의 증권시장보다 더욱더 큰 규모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은 시총도 따라잡을 것 같은 비트코인, 폭주하는 폭주 기관차가 돼가지고 올해 안에 1억까지 고고싱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알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세타 토큰에서 알려드립니다. 세타 네트워크 이번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특허를 취득하게 됐는데 분산화된 데이터 스트리밍과 네트워크 상에서 피어 검색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에 관련된 특허였다라고 하는데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멍멍이 코인 갑자기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강아지가 기분 좋아서 뛰어다니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 트윗 없이 갑자기 30% 상승했었던 멍멍이 코인, 개 뼈다구라도 하나 던져주면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NFT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이 뉴욕 증권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NFT를 출시하게 될 회사가 크립토닷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쿠팡의 NFT가 크립토닷컴 체인을 통해서 조만간에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닷컴 앱이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언제나 소개 링크를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초코파이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 오리온 프로토콜이
이번에 오리온 터미널 메커니즘에 포카닷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최근에 그들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문빔을 통해서 이런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오리온 및 타사 뎁들과 포카닷 체인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레이더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트레이더 엑소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포카닷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 사토시 차트에서 이 쌍바닥을 나름 찍어주면서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전형적인 추세 전환 패턴이죠. 아담 앤 이브 바닥을 그리면서 이오스가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명 분석가인 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더리움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앞으로 몇 달 안에 진행되게 될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더리움 자체가 디플레이셔너리 에셋이 되면서 가격이 높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습. 자, 올해 이더리움 $10,000 갑니까? $10,000 가요? 일단 크립토 벌브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3일까지 이더리움이 뭐 $3,000 정도는 가지 않겠냐 라면서 추측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2주 남은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이 $3,000 찍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크게 펌핑을 해주면서 암호화폐들의 축제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께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돈 많이 벌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윳돈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께도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 유익한 소식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토마토밭에 바나나맛 초코파이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